오말수는 마지막으로 가게 문을 닫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30년. 길고도 짧았던 세월이었어요. 새벽 4시면 일어나 시장에 나가 반찬을 준비하고 밤 9시가 되어서야 집에 돌아오는 생활. 손끝이 거칠어지고 허리가 굽어져도 멈출 수 없었던 그 시간들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편히 쉬세요. 저희가 모실게요. 장남 정수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며느리 은정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어머니, 이제 고생 그만하시고 우리 집에서 편안히 지내세요. 그 말을 들을 때만 해도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드디어 자식들이 자신을 챙기려 한다는 생각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평생 남을 위해 살았던 자신이 이제는 보살핌을 받을 차례라는 기대감이 부풀어 올랐죠. 정수의 집은 신축 아파트 30평이었습니다. 말순이 모아둔 돈으로 정수가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고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자 이런 집도 마련할 수 있었던 거예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말순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짐은 여기 두시면 돼요. 은정이 손끝으로 작은 방 하나를 가리켰어요. 말순이 가져온 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시장에서 쓰던 낡은 장부, 그리고 남편의 영정사진이 전부였죠. 방은 생각보다 좁았어요. 창문도 작고 햇볕도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30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서서 일했던 것에 비하면 이 정도는 천국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했죠. 첫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말수는 설레는 마음으로 식탁에 앉았어요.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가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르겠어요. 시장 일로 바쁘다 보니 정순의 가족과 제대로 된 식사를 해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할머니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6학년인 손자 현우가 인사를 했습니다. 말수는 반가운 마음에 현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했어요. 현우야, 할머니가 왔네. 많이 컸구나. 그런데 현우는 살짝 몸을 피하며 은정을 바라봤어요. 은정은 현우에게 작은 소리로 말했죠. 현우야, 손 씻고 숙제부터 하고 와.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말수는 뭔가 어색한 분위기를 느꼈어요. 하지만 첫날이니까 서로 어색한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식사 도중에 은정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보통 저녁 8시에 식사해요. 그리고 현우 공부하는 시간에는 조용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한 이야기였죠. 하지만 뭔가 규칙을 전달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수는 식사 내내 스마트폰을 보며 별말이 없었어요. 말순이 시장 이야기나 옛날 이야기를 꺼내려 할 때마다 아, 네라고만 대답했죠. 밤이 되어 작은 방에 누워 있는데 거실에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여보, 엄마 모시는 것도 좋지만 우리 생활 패턴이 좀 달라질 것 같은데. 그러게. 현우도 적응하기 어려워할 것 같고. 일단 지켜보자. 엄마도 적응하시면 괜찮아질 거야. 말수는 이불을 머리까지 덮었으며 생각했어요. 아직 첫날이니까 서로 어색한 게 당연하다고. 시간이 지나면 정말 가족처럼 지낼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뭔가 불안한 감정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30년 동안 자신만의 영역에서 당당했던 말순이 이제는 남의 집에 얹혀 사는 신세가 되었다는 현실이 조금씩 무겁게 다가왔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말순은 내일은 더 나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진심으로 모시고 싶어서 데려온 거라고 믿고 싶었거든요. 며칠이 지나면서 말수는 서서히 집안 분위기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서 간단한 청소를 하고
은정이 출근한 후에는 혼자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뭔가 자꾸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으면 은정이 어머니 소리 좀 줄여주세요라고 했고 부엌에서 물을 마시려 하면 저희는 정수기 물만 마셔요라고 했죠. 작은 것 하나하나가 규칙처럼 느껴졌어요. 그런 중에 말순의 76번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시장 친구들과 함께 소박하게 미역국이라도 끓여 먹었을 텐데 이번에는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다는 생각에 기대가 되었어요. 생일 당일 아침 말순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혹시 가족들이 무언가 준비를 했을까 싶어서 설레는 마음으로 거실로 나왔어요. 하지만 평소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정수는 서둘러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고 은정은 현우 도시락을 싸고 있었죠. 오늘 내 생일인데 말순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정수가 잠깐 움직임을 멈추더니 이 말을 쳤습니다. 아, 맞다. 엄마 생일이네. 미안해요.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 은정도 고개를 돌리며 말했어요. 아이고, 깜빡했네요. 저녁에 뭔가 준비할게요. 하지만 저녁이 되어도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저녁 식사였어요. 말수는 실망스러웠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바쁜 건 이해했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나서야 은정이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시어머니 생일 축하드려요. 이거 용돈이에요. 말수는 고맙다며 봉투를 받았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을 표현해 준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죠. 방으로 돌아와서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11,000원짜리 지폐 몇 장이 들어 있었어요. 10,000원. 말수는 잠시 멍하니 그 돈을 바라봤습니다. 작년 은정 생일 때가 떠올랐어요. 명품 가방 하나에 50만 원을 들였었죠. 은정이 평소에 갖고 싶어 했던 브랜드였어요. 그때 은정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이거 진짜 갖고 싶었던 건데. 그때의 밝은 표정과 지금의 몇만 원이 대비되면서 말순의 마음에 뭔가 쓰린 감정이 올라왔어요. 물론 돈의 액수가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몇만 원이라도 진심을 담아서 준 거라면 고마웠을 거예요. 하지만 은정의 표정에서는 의무감만 보였어요. 마지못해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죠. 말수는 지갑에서 자신이 모아둔 돈을 꺼내봤습니다. 시장에서 30년 동안 모은 돈이 통장에 3억이 넘게 있었어요. 집도 있고 상가 건물도 있었죠. 경제적으로는 전혀 어려울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쓸쓸할까요? 문득 작년 자신의 생일이 떠올랐어요. 시장 친구인 김옥분이 직접 만든 미역국을 가져와서 함께 먹었었죠. 말수나 생일인데 이런 걸로 미안하다. 그래도 마음만은 받아줘. 옥분이 준 건 손수 만든 나물 반찬 몇 가지였어요. 돈으로 따지면 몇천 원어치도 안 되는 것들이었죠. 하지만 그때는 마음이 따뜻했어요.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말수는 10,000원짜리 지폐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감사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그래도 생각해 준 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 한다고.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서운함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너무 기대가 컸나 싶기도 하고 혹시 자신이 너무 예민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날 밤 말수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자신이 원했던 노년의 모습인지, 자식들과 함께 살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지. 창밖에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를 들으며 말수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일은 더 나아질 거라는 희망을 품으면서도 가슴 깊은 곳에서는 불안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생일이 지나고 일주일 후 말순에게는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정의 친정 식구들이 놀러 온다는 소식이었어요. 어머니, 저희 부모님이 오늘 저녁에 오세요. 오랜만에 뵙는 거라 좀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싶은데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말수는 기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 동안 반찬 가게를 했으니까 요리는 자신 있었거든요. 그럼 은정아, 뭘 준비하면 될까요? 갈비찜이랑 잡채, 그리고 나물 몇 가지면 될 것 같아요. 말수는 아침부터 부지런히 요리를 시작했어요. 갈비는 정성스럽게 양념에 재우고 잡채는 하나하나 정성을 들여 만들었죠. 나물도 여러 가지를 묻혀서 준비했습니다. 오후 6시경 은정의 부모님이 도착했어요. 말수는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은정의 어머니는 말순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어색하게 웃었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분위기가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은정이 서둘러 부모님을 거실로 안내했죠. 어머니, 아버지, 앉으세요. 음료 뭐 드릴까요? 식사 준비가 끝나고 모두 식탁에 앉았을 때 은정의 어머니가 음식을 보며 말했어요. 우리 은정이가 이렇게 잘 차려놨네. 요리 솜씨가 늘었구나. 말순이 만들었다는 말은 없었어요. 은정도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죠. 말순은 그냥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 도중에 은정의 아버지가 말했어요. 정수야, 사업은 잘 되고 있니? 네, 덕분에 잘 되고 있습니다. 다행이다. 그런데 집이 좀 좁아 보이네. 더 큰 집으로 이사할 생각은 없어? 은정이 대답했어요. 사실 그런 계획이 있긴 한데요. 그때 은정의 어머니가 정수와 은정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런데 집이 좀 비좁아 보이네. 식구가 많으니까 불편하지 않아? 그 한마디에 식탁의 분위기가 순간 차갑게 변했습니다. 말수는 수저를 든 손이 살짝 떨렸어요. 정수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저희는 괜찮습니다. 어머니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계세요. 아, 그렇구나. 오고 가는 대화들을 들으니 기분이 썩 좋지 않았어요. 오히려 빈정거리는 것 같았죠.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할 때였습니다. 은정의 어머니가 은정에게 작은 소리로 말하는 게 들렸어요. 은정아, 시어머니랑 계속 같이 살 거야? 현우 교육에도 안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좀 그렇긴 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방법이 있을 거야. 생각해봐. 말수는 설거지를 하는 손을 멈췄어요.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그 후로는 더욱 어색해졌어요.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말수는 마치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습니다. 현우야, 할아버지한테 와봐. 현우가 은정의 아버지 쪽으로 가자 은정의 어머니가 현우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우리 현우 키도 많이 컸네. 공부는 잘하고 있어? 네, 할머니. 좋은 대학 가려면 집중해서 공부해야 해. 방해받지 말고. 그 말에 담긴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어요. 말순이 방해가 된다는 뜻이었죠. 저녁 9시가 되어서야 은정의 부모님이 돌아갔습니다. 배웅을 마치고 돌아온 은정과 정수는 거실에서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우리 엄마 말이 맞는 것 같아. 현우 공부에도 집중할 수 있게 해줘야 하고. 그렇긴 한데 엄마를 어디로 보내겠어. 양로원도 있고 실버타운도 있잖아. 요즘은 시설도 좋다던데. 말수는 방 안에서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자신이 가족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현실이 뼈아프게 다가왔죠. 30년 동안 반찬 가게를 하며 정수의 사업 미천도 대주고 현우 태어났을 때 병원비도 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고마워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을 짐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이불을 덮어쓰고
작은 소리로 울었어요. 눈물이 베개를 적셨지만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애썼죠. 들킬까봐 두려웠거든요. 그날 밤 말수는 자신이 정말 이 집에 있어도 되는 사람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말수는 허리 통증 때문에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며칠 후 말수는 허리 통증 때문에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30년 동안 서서 일한 후유증으로 허리 디스크가 심했거든요. 엄마 카드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정수가 말순의 통장으로 체크카드를 만들어 주겠다고 했어요. 말수는 고마운 마음으로 동의했습니다. 그래, 고마워 정수야. 며칠 후 정수가 새로 만든 카드를 가져다 줬어요. 말순의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였죠. 이걸로 병원비 결제하세요. 편할 거예요. 말수는 정말 고마웠어요. 자식이 자신을 챙기려고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죠.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는데 드는 비용은 한 달에 50만 원 정도였습니다. 말수는 치료에 집중했어요. 빨리 나아서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카드를 만든 후로 정수가 가끔씩 엄마 카드 좀 빌려주세요라고 했거든요. 급하게 써야 할 일이 있어서요. 그래, 가져가. 말수는 별 생각 없이 카드를 빌려줬어요. 자식이 급하다는데 뭘 못해주겠어요. 처음에는 하루 이틀 빌려가더니 점점 기간이 길어졌어요. 일주일씩 가져가기도 하고 때로는 2주씩도 가져갔죠. 정수야, 내가 병원 갈 때 카드가 필요한데. 아, 죄송해요. 깜빡했어요. 그럴 때마다 정수는 급하게 카드를 가져다 줬지만 뭔가 어색한 기색이 보였어요. 2달 정도 지났을 때 말수는 은행에서 통장 정리를 하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잔액이 이상했어요. 돈이 많이 빠져나갔네. 은행 직원이 내역을 보여줬어요. 어르신, 지난 2달 동안 카드 사용이 많으시네요. 백화점, 전자제품 매장, 여행사, 총 1,500만 원 정도 사용되었습니다. 말수는 깜짝 놀랐어요. 자신이 쓴 건 병원비 100만 원 정도뿐이었는데요. 제가 사용한 게 아닌데요. 카드를 다른 분이 사용하셨나 봐요. 가족분이시겠죠? 그제서야 말수는 깨달았어요. 정수가 카드를 빌려간 이유가 따로 있었던 거였죠. 집에 돌아와서 말수는 정수를 불렀습니다. 정수야, 우리 얘기 좀 해야겠다.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은행에 갔더니 내 통장에서 1,500만 원이 빠져나갔더라. 내가 카드 빌려간 거랑 관계 있는 거 아니야? 정수는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대답했어요. 아, 그게 은정이 친정에서 급한 일이 있다고 해서요. 급한 일이면 미리 말하지. 왜 몰래 썼어? 엄마가 걱정하실까 봐서요. 곧 갚을 거예요. 정수야, 1,500만 원이 적은 돈이야? 내가 30년 동안 모은 돈인데. 엄마 돈은 어차피 우리 거잖아요. 미리 쓴 거예요. 그 말에 말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돈을 어차피 자식들 것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정수야, 내가 죽지도 않았는데 내 돈이 내 거라고? 에이, 엄마.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나중에 다 갚을게요. 하지만 정수의 태도에서는 진정성을 찾을 수 없었어요. 마치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행동했죠. 정수야, 카드 다시 내놔. 엄마, 왜 그래요? 내 돈인데 내가 관리해야지. 앞으로는 미리 말하고 써. 정수는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카드를 돌려줬어요. 그날 밤 말수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정수가 카드를 만들어준 이유가 정말 자신을 배려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돈을 쉽게 사용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신뢰했던 자식이 자신을 속이고 돈을 몰래 사용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더 큰 충격은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었죠. 평생 아껴 모은 돈이 이런 식으로 사라지고 있다는 현실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카드 사건 이후로 집안 분위기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말순이 돈에 대해 신경을 쓰는 걸 보고 은정과 정수는 불편해했어요. 시어머니가 요즘 예민하시네. 은정이 정수에게 하는 말이 방까지 들렸습니다. 말수는 자신이 예민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걱정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가족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녁 말수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 즐겨보던 드라마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은정이 다가오더니 말했죠. 어머니, 현우가 거실에서 숙제해야 하는데 방에서 보시면 안 될까요? 현우 숙제한다고? 그럼 내가 방으로 들어가지. 말수는 아무 말 없이 리모컨을 은정에게 건네주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현우의 공부를 방해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에 나가면 조용히 해달라. 현우 공부한다. 손님이 온다는 이유로 방으로 들어가라고 했어요. 결국 말수는 하루 종일 작은 방에서만 지내게 되었습니다. 식사 시간에만 잠깐 나오고 나머지 시간은 모두 방에서 보냈죠. 방은 정말 좁았어요. 침대 하나와 작은 옷장이 전부였습니다. 창문도 작아서 햇볕도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답답하고 숨막히는 느낌이었죠. 내가 뭘 잘못했나? 말수는 혼자서 중얼거렸습니다. 30년 동안 시장에서 활발하게 일했던 자신이 이제는 이 작은 방에 갇혀 지내고 있다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시장에서 일할 때는 달랐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반찬을 준비하고 손님들과 이야기하며 하루가 금세 지나갔죠. 비록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었어요. 말순이네 반찬은 정말 맛있어. 오늘도 맛있게 해주세요. 손님들의 인사를 받으며 자부심을 느꼈었어요. 자신만의 영역이 있었고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일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하루 종일 방에 앉아서 천장만 바라보고 있어요. 할 일도 없고 대화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가끔 현우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배고파? 간식 있어. 냉장고에서 가져가. 현우와 은정의 대화가 거실에서 들렸지만 말수는 끼어들 수 없었어요. 나가면 조용히 해달라는 소리를 들을 테니까요. 점심시간에 간단히 나가서 물을 마시려 했는데 은정이 전화를 받고 있었어요. 응, 엄마. 그게 좀 그래. 시어머니가 계속 집에 계시니까 불편해. 말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니, 나쁘신 분은 아닌데 서로 생활 패턴이 다르잖아. 현우도 스트레스 받는 것 같고. 전화 내용을 다 듣지 않고 말수는 방으로 돌아갔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모여 앉았을 때도 말수만 동떨어진 느낌이었어요. 현우야,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수학 시험 봤어요. 어땠어? 잘 본 것 같아요. 가족들의 대화는 계속되었지만 말순에게는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어요. 마치 없는 사람 취급이었죠.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도와주려고 했더니 은정이 말했어요.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내가 도와줄게. 아니에요. 어머니는 쉬세요. 겉으로는 배려하는 것 같았지만 말수는 알 수 있었어요. 자신의 도움을 원하지 않는다는 걸. 그렇게 또 방으로 들어가 앉아 있으니 문득 시장 친구들이 생각났어요. 김옥분, 이순자, 박영희. 함께 30년을 버텨온 친구들이었죠. 요즘 말순이 안 보이네. 아들 집으로 들어갔다던데. 그럼 편히 지내겠네. 친구들은 아마 자신이 편히 지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말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시장이 보였습니다.
자신이 30년 동안 지켰던 그 자리가 아련하게 느껴졌어요. 내가 잘못 선택한 건가? 혼잣말이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가족과 함께 살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외로울 줄은 몰랐어요. 그날 밤도 말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답답한 방에서 얼마나 더 지내야 하는지 막막했어요. 한 달 넘게 방에만 갇혀 지내던 어느 날 말순에게 구제주 같은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말순아, 나 옥분이야. 요즘 어떻게 지내? 시장에서 30년을 함께한 친구 김옥분의 목소리였어요. 말수는 반가운 마음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옥분아 어떻게 지내? 나는 그냥 그렇게 지내. 목소리가 이상하네. 무슨 일 있어? 옥분은 말순의 상태를 단번에 알아차렸어요. 30년 동안 함께 고생한 사이라 서로를 너무 잘 알았거든요. 아니야, 괜찮아. 거짓말. 나 지금 갈게. 주소 보내줘. 아니야, 괜찮다니까. 하지만 옥분은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어요. 1시간 후 옥분이 말순네 집을 찾아왔습니다. 은정이 문을 열어주며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시어머니 친구분이시죠? 네, 안녕하세요. 말순이 어디 있어요? 방에 계세요. 옥분이 말순의 방으로 들어오자 말순은 반가우면서도 부끄러웠어요. 이런 좁은 방에 있는 모습을 보이기가 민망했거든요. 말순아, 여기가 내 방이야? 옥분이 작은 방을 둘러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어요. 응, 여기서 지내고 있어. 이상하네. 집이 꽤 큰 것 같던데 왜 이렇게 작은 방에? 말순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옥분은 말순의 표정을 보더니 대번의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말순아, 솔직히 말해봐. 뭔 일 있었지? 그제서야 말순은 그동안 쌓였던 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생일날에 10,000원, 카드에서 빠져나간 돈, 그리고 하루 종일 방에만 갇혀 지내는 생활까지. 옥분은 말순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줬어요. 중간중간 화가 나는 표정을 지었지만 말순이 다 말할 때까지 기다려줬죠. 말순아, 정말 기가 막히네. 그게 자식이 할 짓이야? 옥분아, 그래도 내 자식인데. 자식이면 뭐든지 다야? 너 시장에서 장사할 때는 그렇게 당당했잖아. 손님이 외상 떼먹으려고 하면 끝까지 받아내고 도매상이 물건 바꿔치기 하려고 하면 따져가면서 말이야. 옥분의 말에 말수는 과거를 떠올렸어요. 정말 그랬었죠. 시장에서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았어요. 왜 지금은 바보처럼 참고만 살아?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그래도 가족이니까. 가족이라고 해서 내가 당하고 살 이유는 없어. 너도 사람이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고. 옥분은 말순의 손을 꼭 잡았어요. 말순아, 나는 내가 이렇게 사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어. 뭔가 해야 해. 뭘 어떻게 해? 이제 나이도 많고, 나이가 많으면 더 당당해야지. 76년을 살아온 내 인생이 이 작은 방에서 끝날 순 없잖아. 옥분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말순아,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야? 이대로 계속 살고 싶어? 말순은 잠시 망설였어요.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나도 모르겠어. 그냥 자식들이랑 편하게 지내고 싶었는데. 지금 편해? 행복해? 말순은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 편하지도 행복하지도 않았어요. 그럼 뭔가 바뀌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도 안 바뀐다고. 옥분은 말순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말순아, 너한테는 선택권이 있어. 이대로 참고 살 것인가, 아니면 내 인생을 되찾을 것인가. 어떻게? 일단 증거를 모아. 내 돈을 함부로 쓴 것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대우받는 것들 다 기록해둬.
나중에 필요하면 법의 도움도 받을 수 있어. 말수는 깜짝 놀랐어요. 법이라니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요. 법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 말수나, 이건 가족 문제가 아니야. 내 재산을 함부로 사용하고 너를 제대로 대우하지 않는 건 문제가 있는 거라고. 옥부는 말순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무서워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우리 같이 이겨내자. 그 말에 말순의 가슴에 오랫동안 꺼져 있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시장에서 30년을 버텨온 그 강인함이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었죠. 옥부나 고마워. 뭘 고마워해. 우리 사이 아니야. 옥분이 돌아간 후 말수는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세상에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났거든요. 그날 밤 말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옥분과의 만남 이후 말수는 조용히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카드 명세서, 통장 거래 내역, 그리고 평소 가족들이 자신을 대하는 모습들을 일기에 적어두었어요. 며칠 후 옥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말수나, 내가 변호사 한 분을 소개받았어. 이런 일에 경험이 많은 분이라고 하더라고. 정말? 응. 일단 상담 받아보자. 내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자고. 말수는 망설였어요. 자식들과 법정에서 싸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옥부나, 그래도 내 자식들인데. 말수나, 내 자식들이 너를 어머니로 생각하고 있어? 돈만 뜯어가고 방 하나 내어주는 게 효도야? 옥분의 말에 말수는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다음 날 말순과 옥부는 함께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이수진 변호사는 40대 중반의 차분해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어르신, 어떤 일로 오셨나요? 말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동안의 일을 설명했습니다. 이수진 변호사는 끝까지 경청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르신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보면 몇 가지 법적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정말요? 네. 우선 어르신의 동의 없이 카드를 사용해서 재산을 임의로 사용한 것, 그리고 부양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수진 변호사는 말순이 가져온 증거들을 꼼꼼히 살펴봤어요. 카드 사용 내역이 명확하게 남아있네요. 그리고 어르신께서 작성하신 일기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뭘 할 수 있나요? 우선 부당하게 사용된 재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어르신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고요. 말수는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적어도 자신이 당한 일이 잘못된 것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어르신, 가족 간의 문제라서 조심스럽지만 어르신께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변호사는 말순을 따뜻하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효도는 자식의 선택이지만 부모의 재산을 착취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그 말이 말순의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효도는 선택이지만 착취는 범죄. 어르신, 충분히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세요. 저희는 언제든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무소를 나오면서 옥분이 말했어요. 말순아, 어떻게 생각해? 무서워. 정말 자식과 싸워야 하는 건가? 말순아, 이건 싸움이 아니야. 내 권리를 찾는 거야. 너한테도 존중받고 살 권리가 있다고. 집에 돌아온 후 말순은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정말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그러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 말순이 복통으로 응급실에 가야 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혼자서는 도저히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아팠거든요. 정수야, 나 병원 좀 데려다 줘. 너무 아파.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정수 방 문을 두드렸어요. 엄마, 지금 몇 시인데요?
내일 아침에 가시면 안 돼요? 정말 아픈데. 응급실 가야 할 것 같아. 에이, 엄마도 괜찮을 거예요. 약이나 드시고 주무세요. 정수는 문도 열지 않고 대답했어요. 은정도 마찬가지였죠. 어머니, 저희 내일 일찍 출근해야 해서요. 결국 말수는 혼자서 택시를 타고 응급실에 갔습니다.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병원에서 연락을 받고서야 정수가 부랴부랴 달려왔죠. 엄마, 괜찮으세요? 지금 와서 무슨... 말수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들이 자신을 외면한 그 순간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수술을 마치고 회복실에 누워 있는데 정수와 은정이 복도에서 나누는 대화가 들렸어요. 여보, 이참에 엄마를 양로원에 보내는 게 어때?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어. 그렇긴 한데, 엄마가 싫어하실 텐데, 돈은 엄마가 내시니까 괜찮을 거야. 좋은 데로 보내드리면 되잖아. 말수는 그 말을 듣고 절망했어요. 생사를 오가는 상황에서도 자식들은 자신을 귀찮아하고 있었던 거예요. 퇴원 후 집에 돌아왔을 때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수가 말순의 통장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해 갔더군요. 정수야, 내가 병원에 있는 동안 내 돈을 또 썼어? 아, 그게 엄마 수술비랑 입원비 때문에 미리 빼놨어요. 수술비는 보험으로 다 나왔는데, 그리고 내가 허락도 안 했잖아. 엄마 통장 관리를 제가 해야겠어요. 이런 응급 상황도 있고 해서요. 정수는 말순의 통장과 카드를 모두 가져가려고 했어요. 안 돼, 내 통장이야. 엄마, 혼자서 관리하기 어려우시잖아요. 제가 대신 해드릴게요. 말순이 거절하자 정수의 태도가 돌변했어요. 엄마, 저희가 모셔드리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안 되죠. 양로원으로 가시던지 선택하세요. 그 말에 말수는 완전히 절망했어요. 생사의 기로에서도 외면당하고 이제는 협박까지 당하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 말수는 이수진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법적 조치를 취하고 싶어요. 정말 결정하셨어요? 네. 더 이상 당하고 살 수는 없어요. 소송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말수는 모든 증거를 변호사에게 전달했어요. 법정에 서는 날 말수는 많이 떨렸어요. 정수와 은정이 반대편에 앉아 있는 모습이 낯설었죠. 재판이 진행되면서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무단으로 사용된 카드 내역, 말순을 부당하게 대우한 사실들이 하나씩 밝혀졌어요. 판사는 최종 판결에서 말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하게 사용한 재산 2천만 원을 배상하고 앞으로 원고의 재산에 대한 일체의 접근을 금지합니다. 효도는 자식의 선택이지만 부모의 재산을 착취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 순간 말수는 눈물을 흘렸어요. 억울함이 인정받는 순간이었죠. 법원의 판결 이후 말수는 2천만 원의 배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정수와 은정이 자신의 재산에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법적 보호 조치도 받았어요. 정수는 판결 후 며칠 동안 연락이 없다가 마지못해 찾아왔습니다. 엄마, 정말 이렇게 하실 거예요? 정수야, 나도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너희가 나를 너무 무시했어. 엄마, 이제 너희도 혼자 살아보렴. 그래야 부모의 소중함을 알게 될 거야. 정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결국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죠. 말수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랜만에 혼자 있는 집이 조용했지만 답답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자유로웠죠. 옥분이 찾아와서 말했어요. 말수나, 이제 뭐 할 거야? 글쎄, 아직 잘 모르겠어. 그냥 쉬기만 할 거야? 말수는 생각해 봤어요. 76세의 나이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옥분아, 나 작은 식당이라도 차려볼까?
정말 좋은 생각이야. 말수는 예전부터 꿈꿔왔던 일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어요. 시장에서 30년 동안 쌓은 요리 경험을 살려서 작은 식당을 차리는 거였죠. 바다가 보이는 작은 해안 도시에 조그만 식당을 열었습니다. 말순이네 밥집이라는 간판을 달았어요. 처음에는 손님이 많지 않았지만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 덕분에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여기 음식 정말 맛있네요. 사장님이 직접 다 해주시는 거예요? 네, 제가 30년 동안 시장에서 배운 요리예요.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밥을 차려주는 일이 말순에게는 큰 기쁨이었어요. 다시 자신만의 영역이 생긴 거였죠. 옥분도 가끔 찾아와서 도와줬어요. 말순아,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네. 예전 시장에서 일할 때처럼 활기차 보여. 그런가? 나도 그런 기분이야. 몇 달 후 뜻밖의 정수가 찾아왔어요. 많이 초라해진 모습이었죠. 엄마, 왜 왔니? 엄마, 죄송해요. 그때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정수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엄마 없이 살아보니까 얼마나 엄마가 소중한지 알겠어요. 말수는 정수를 바라봤어요. 여전히 자신의 아들이었지만 예전과는 다른 마음이었어요. 엄마는 엄마대로 살 거야. 엄마랑 다시 같이 살 수는 없을까요? 아니야.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너희도 너희 인생을 살아. 정수는 실망한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억지로 매달리지는 않았어요. 그날 저녁 말수는 바다를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76년을 살았는데 진짜 내 인생은 지금부터인 것 같네. 오랜만에 진심으로 행복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새벽 5시 예전 시장에서 일하던 시간처럼 말수는 식당 준비를 시작했어요. 첫 손님이 들어와 인사했습니다. 오늘도 맛있는 밥 해주세요. 네, 맛있게 해드릴게요.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식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바람을 맞으며 말수는 다시 생각했어요. 내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해가 떠오르는 바다를 바라보며 말수는 새로운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76세의 당당한 독립, 그리고 새로운 꿈을 향한 첫걸음이었죠.